안녕하십니까, 신조의정입니다. 오늘은 흥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따그룹은 왕커,碧桂园과 함께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기업입니다. 이 흥따그룹이 2019년 상반기에만 무려 200억 달러의 채무가 급증해서 전체 채무가 1137억 달러, 한화 137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채무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530억 달러의 채무 상환 기일이 이후 10개월 내에 몰려있고 전체 채무의 75%도 앞으로 2년 내에 상환 기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흥따그룹의 채무가 2019년 상반기에 급증한 주요한 원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판매가 부진하고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 또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흥따그룹이 작년부터 시작한 전기자동차 사업이 전문 영역 외 무리한 사업 확장의 원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는데 이로 인해 흥따그룹이 전기자동차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져 흥따그룹의 재무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흥따그룹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흥따그룹은 앞으로 2년 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대한 채무의 상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깜깜해 보입니다. 흥따그룹은 국내에서의 자금 차입이 어렵게 되자 채무 상환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채권 발행을 확대했습니다. 달러로 표기된 흥따그룹의 채권의 액면 이율은 동종업계에서도 최고 높은 수준으로 평균 7.9%라고 합니다. 특히 흥따그룹이 2019년 4월에 발행한 7억 달러 5년 만기 채권의 경우 액면 이율이 10.5%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고자 흥따그룹 산하 자회사들은 2019년 8월 20일 이후 최대 40% 할인까지 내세우는 등 전면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며 부동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흥따그룹의 근본적인 유동성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흥따그룹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높은 액면 이자도 부담이지만 추후 인민폐 평가 절하의 추세로 인해 실질 인민폐 채무액이 더욱 커질 여지가 있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민폐가 10% 절하될 경우 채권 액면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인민폐 상환 이자 금액은 20%에 근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 몇십 년간 끊임없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가며 막대한 토지 사용권 출한금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을 꿀꺽하면서 개꿀을 빨아왔습니다. 2019년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인, 기업, 지방정부가 높은 부채율로 인한 리스크로 언제 어떻게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수출산업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거품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민스키 모멘트를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하락도 절대 바라지를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중국 공산당 맘대로 되겠습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도산 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201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부동산 개발 기업의 파산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에 거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흥따그룹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민폐 평가 절하를 유지해야 하고 부채율이 높은 기업, 지방정부가 부채로 부채를 막는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부동산 부채 비율이 높은 개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 개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려서도 안 되고
금리도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상승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인민비의 평가절하로 수입 물가가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폐 평가절하 추세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적정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외환 시장에도 개입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전체를 살리려면 몇 개를 죽여야 되고 모두를 다 살리려면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사형 정부인지라 결코 중국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듯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신조 이정이었습니다.